안녕하세요. 공중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은 마지막 강의 결장 직장암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입니다. 일단 이쪽 파트도 대부분은 외과 강론에서 다루기 때문에 외과 강론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차근차근 좀 보겠습니다. 일단 용종, 결장 직장 용종에 대해서 보면 크게 아데노마토스, 하이퍼플라스틱 주버나일 볼립이 있고요. 내용은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실 거고, 일단 아데노마토스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전암성 변변이고 튜뷸러 빌로스, 빌러스 타입이 있다. 여기 나온 빌러스 아데노마가 저희가 그 만성 설사에서 봤던 그 분비성 설사의 그 친구가 맞고요. 다음과 같은 경우 악성화 위험 인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은 결장 내시경 시 이제 용종을 다 떼어내겠죠. 그리고 이제 내시경 절제 후에 추가 수술하는 경우는 조직학적 분화도가 나쁘거나 림포베스큘러 시스템에 인베전이 있거나 마진이 파지티브하거나 서브뮤코잘로 1mm 넘게 침범했거나 튜머 버딩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내시경 절제 후 추가 수술을 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거고요.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이라고 해서 FAP가 있는데 얘는 100% 대장암으로 진행하고 100개 이상의 펄립이 있다. 이렇게 대장 내시경 영상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경우를 보면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이다. FAP다. 이런 경우는 이제 25세 전에 100% 진행하니까 25세 전에 그냥 반드시 토탈 콜렉토미를 해야 되고요. 이런 경우 이제 보건성 대장 절제술을 하고 그 다음에 회장낭과 항문을 문합한다. 일리움과 이제 항문을 연결해주는 그런 수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랑 비슷하게 봤던 게 저희가 UC에서 수술적 치료를 했을 때 차근차근 가보면 그때 아마 봤던 게 이런 용어가 있었을 거예요. 일단 네. 여기서 이제 UC에서 이런 수술을 했을 때 전체 잘록창자를 절제하고 그 다음에 회장낭과 항문 문합술 이때 봤던 거랑 똑같은 수술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에 대해서 보시면요. 80%가 대장암으로 진행하고 용종수는 1개에서 10개. 그리고 이제 오바리안 캔서와 엔도메트리오 캔서와 연관이 있다. 이런 거고요. 진단 기준은 이제 암스테르단 진단 기준이라 있는데 가족 내에 적어도 3명의 환자가 있어야 되고 대장암, 자궁내막암, 소장암, 용화암, 친장 신우암 이런 것 중에 적어도 3명의 환자가 있어야 되고 밑에 있는 4개 중에 4개 모두 해당되어야 이제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이다 진단을 내릴 수 있고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스크리닝으로 25세부터 2년에 1회씩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되겠고, 대장암이 진단되었을 때는 압도미널 콜렉토미랑 일리오렉탈 아나스토모시스 똑같은 수술을 한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 포이체거 신드롬이라 해서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임종평에서 가끔 나오거나 학교에서 교수님이 좀 중요하게 다루는 경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제 입술 피부 점막 색소가 침착되고 다발성 소장 용종, 위장관 과호종 이런 특징이 있고요. 실제 임종평에서 STK11이라는 유전자가 관련이 있다. 이런 것까지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결장 직장암 이쪽 파트죠. 이제 결장 직장암 같은 경우가 외과에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주로 외과책 기준으로 같이 보시면 될 거고요. 일단 가장 먼저 조금 몇 가지 보시면은 위치에 따라서 이제 결장이 생기냐 직장에 따라 생기냐를 이제 나눠서 결장 직장암이라고, 그 결장은 이제 대장에서 위치에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생기는 경우 매드, 왼쪽에 생기는 경우 밥이라 해서 초성만 따서 외우는데요. 오른쪽에 생기는 경우 덩어리가 만져지고 빈혈이 있고 소화가 안 된다. 그 왼쪽에 생기는 경우 배변 양상이 변화하고 이제 obstruction 막히는 경우가 생기고 블리딩 출혈이 있다. 직장암인 경우에는 배변 후에도 변이 남아있는 느낌이 있다. 이런 거고요. 이 대장암 같은 경우 얘네들을 외우는 방법은 그냥 굳이 저는 이걸 만들어서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ON은 미친 족밥이야 이렇게 해서 ON 미친 밥. ON이란 래퍼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연관 지어서 ON은 미친 밥이다 해서 오른쪽은 매드, 왼쪽은 밥 이렇게 외웠고요. 나 검사를 보기 전에 예방의학이나 이제 암 종양 쪽에서 이제 다루는 게 이제 국가 암 검진에 대해서도 이제 대장암을 하는데요. 대장암에서 국가 암 검진은 50세 이상에서 1년마다 대변 자멸 검사를 하고 양성시 대장 내시경으로 조금 더 본다. 이런 것까지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일단 이 질환에 대해서 보면 직장 수치 검사를 가장 먼저 시행하겠죠. 실제 CPX에서도 이제 대장 쪽에 출혈이 있거나 항문 쪽에 덩이가 만져지거나 출혈이 있는 경우는 DRE를 가장 먼저 하니까 DRE가 가장 먼저 기본으로 시행되고, 그다음에 대변 자멸 검사를 한다. 선별 검사를 하고요. 바륨인에만 했을 때 애플코어 사인이라 해서 이제 이 장 내강에 대장에 암이 안으로 자라나면은 이제 바륨을 넣었을 때 이 부분이 조형이 안 되니까 결국 이렇게 사과 안쪽 모양처럼 이렇게 애플코어 사인이 확인될 거고요. 당연히 대장 내시경이 가장 정확하겠고, 조기 직장암 치료 방법 결정은 경직장 초음파가 사용된다.
이런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CT는 재발과 전이 확인에 굉장히 유용하고 다음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암 표지자, 종양 표지자인 CEA를 보면은 이제 어떤 이 소견에 따라서 어떤 상황인지를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진행하면서 증가되고요. 추적 검사와 재발 발견에 사용된다. 각각 상황에 따라서 보면 수술 전에 상승한 경우는 재발률이 높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할 수 있겠고, 수술 후에 감소된 경우는 완전 절제됐구나, 수술 후에 다시 상승한 경우는 메타가 있구나, 치료 완료 후에 상승한 경우는 재발이구나, 이렇게까지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 재발 확인은 복부 CT였다는 것까지 연관지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 생기는 위치랑 그리고 병기에 따라서 수술이 다른데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 번에 밑에 정리해놨고, 추가적으로 이제 하부 소화기계 암을 한 방에 정리해놨으니까 같이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 나중에 이제 한 번에 정리할 때 이 표 하나만 외워두시면 결장 직장암과 외과 쪽에 나오는 항문관 항문 변형까지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결장암은 위치에 따라서 좀 수술 그게 달라지는데요. 일단은 장 그림이 여기 있으니까 그냥 부위가 생기면 그 부위가 포함되게 넓게 잘라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쪽에 생기면은 우결장 절제술 이렇게 얘네 잘라주고요. 만약에 여기에 생기면은 확대 우결장 절제술이라 해서 그냥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생기면 오른쪽을 포함해서 반 넘게 이렇게 얘네들을 싹둑 잘라준다 보시면 되겠고, 뭐 가운데 이쯤에 생겼을 때 뭐 횡행결장 절제술 뭐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는데 별로 기출되진 않았고요. 왼쪽에 생기면 이제 이쪽에 생기면 뭐 이렇게 잘라주거나, 그 다음에 이쪽에 생기면 뭐 이렇게 잘라주거나, 그러니까 생기는 위치를 포함해서 좀 크게 잘라준다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부터는 수술 후에 항암요법을 한다. 스테이지 3부터는. 그래서 다음과 같은 항암요법까지 한번 써놨고요. 스테이지 4에서는 이제 멀티플 메타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네오 어드주번트 케모테라피를 먼저 하고 수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간 전이가 있으면 전이를 제거하고 폐 전이가 있을 땐 전이 제거한다. 그러니까 이 전이가 있을 때까지도 확실히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간 전이가 있는 경우, 폐 전이가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 멀티플 메타가 아니라 좀 약간 한두 개 이 정도인 경우에는 전이 제거 수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멀티플 메타가 있는 경우는 케모테라피를 먼저 하고 수술한다. 또 작년 임종평에 나왔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직장암 같은 경우는 직장암은 2부터 스테이지 2부터 네오 어드주번트 케모테라피를 하고요. 그다음에 4에서는 이제 옵스트럭션이 있을 경우 그거를 먼저 해결해주고 수술을 한다. 이런 게 되겠고, 일단 사실 직장암에 대해서 어떤 수술을 할지 묻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제 이 결장암, 대장암 같은 경우는 이제 장 절제술, 뭐 오른쪽이 있으면 오른쪽을 자른다, 왼쪽이 있으면 왼쪽을 포함해서 크게 자른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보시면 이제 배사 절제술이라 해서 항문까지 아예 절제를 해버리는 거고요. 이제 항문연 상방 6cm 미만, 즉 항문을 살리기 힘들 만한 여기 항문과 가까이 있을 경우 항문을 포함해서 잘라내니까 굉장히 좀 삶에 안 좋겠죠. 그 다음에 저위전방 절제술이라 해서 얘는 항문연 상방 6cm 이상인 경우, 이런 경우 항문을 최대한 살리는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굉장히 그 QOL에 영향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좀 자세한 수술법은 여기 있는데요. 이게 이제 APR, 즉 배사 절제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걸 포함해서 다 잘라내는 거죠. 그 다음에 얘네 같은 경우가 지금 항문을 살려서 이쪽을 일로 연결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경우가 이제 여기 보이는 저위전방 절제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트만 수술이라 해서 원래는 이제 이걸 하기 전에 이 안에다 관장을 하고 그 다음 깨끗한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제 옵스트럭션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관장을 시행할 수 없어서 이제 일시적으로 결장을 형성하고 수술을 한다, 이런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 과정 사이에 이걸 잘라내고 이제 얘에서 잠깐 배 밖으로 통하는 그런 장루를 형성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물을 좀 비우고 그 다음에 좀 상태 안정된 상태에서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수술을 해서 연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 소절제술, 경항문 절제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이제 이런 경우 적응증을 보시면 직경이 4cm보다 작고 유동성이어야 되고, 직장벽 둘레가 40% 미만, AV 상방 60cm 미만, 점막하층 고유근층 극한,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수술 전에 US MRI 했을 때 노달 디지즈가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심하지 않은 작은 유동성 덩이가 항문 근처에 있으면은 항문을 통해서 잘라내는 정도만 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정리된 걸 보시면 결장 같은 경우 스테이지 1, 2에서 수술을 하고, 이 수술을 할 때는 부위에 따라서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 크게, 왼쪽에 있으면 왼쪽 크게 잘라낸다 말씀드렸고, 3부터 이제 수술과 어드주번트 케모세라피를 하고요. 4에서는 이제 멀티플 메타가 있으면 케모테라피 먼저 하고, 간전이나 폐전이가 있을 땐 절제를 한다. 이런 거고요. 직장암 같은 경우는 그냥 원은 수술만 하고요. 수술 부위는 이제 60ml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은 저위 전방 절제술, 밑에 있으면 배사 절제술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지 2부터는 네오 어드주번트 케모세라피를 하고요. 이제 이런 경우 림프노드 전이가 하나라도 있으면 스테이지 3 이상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네오 어드주번트 케모세라피를 한다. 그리고 이제 4에서 obstruction이 있으면 스텐트 삽입을 해서 고식적으로 치료를 하거나 스텐트를 먼저 하고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항문관암, 항문 변연암, 이것도 외과 강론 쪽 내용인데, 항문관암은 그냥 전체적으로 CCRT를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직장과 항문관이 크게 붙어 있으니까 직장암과 항문관암 같이 CCRT 위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차피 항문관암은 되게 수술하기 애매한 곳에 있으니까 그냥 스테이지 1 상관없이 그냥 CCRT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항문 변연암은 오히려 스킨 캔서와 좀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초기 병변에서는 이제 광범위 국소 절제술, 피부암것처럼 광범위 국소 절제술을 하고, 그 외에는 CCRT를 한다.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이제 하부 소화기계에 생기는 암에 대해서는 한 방에 정리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외과 책이랑 좀 같이 보시면 될 거고요. 사실 이 뒷부분은 외과 쪽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보시면 될 거고, 문제에 따라서 이게 진짜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요. 이제 이게 스테이지 뭔지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영상도 잘 봐야 되고, obstruction 소견 이런 것도 잘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문제를 푸시면서 좀 연습을 해야 되겠고, 문제풀이 강의를 제가 언제쯤 찍을지 모르겠지만 그 강의와 함께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강의는 간담체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영상들을 모두 찍어서 마무리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주변에도 많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이제 다음 주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